자, 1, 2차 방정식은 요 얘기만 하고 갈게요. 이 몇 차 방정식 모양이야? 1차 방정식 모양이지. 그치? 얘는 몇 차 방정식 모양이야? 2차 방정식 모양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멘트와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멘트가 완전히 다르다야. 얘도 마찬가지.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랑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거 얘기 딱 하나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내가 진짜 한 별표를 막 2만 개씩 해도 우리 반 10명이 있다면요, 2명은 시험장에서 헛짓거리 하고 오는 거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얘들아,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응? A의 개수? A가 개수인데? 그치.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봐봐.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n 플러스 1x가 n-1이다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얘가 방정식을 풀어라랑 1차 방정식을 풀어라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돼?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고 나오면은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다시 얘기하면 A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1차 방정식을 풀으란 얘기는 요 차수를 지정을 해줬어. 뭐를 가정을 하고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A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시켜준 거야. 이해돼? 되시죠? 특히 어디에서 1차는 잘 물어보지 않아. 니네한테 2차에서 문제가 생겨. 2차. 이거 내가 최고차항이 다시 이렇게 최고차 항에 뭐가 개수가 모일 때는 문자인 경우에는 그냥 조심을 하자야. 무조건 문제에서 차수를 지정을 해주는지 지정을 해주지 않는지, 언제 최고차 개수가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니네한테 학교에서 낚시를 걸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덥석덥석 물어서 죽어버리면 안 된다고. 조심을 하자야. 이해되시겠죠? 뭐만 조심하면 돼? 차수를 지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 이거를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 근데 시험장 가는 순간 머리가 바보가 돼버려. 왜? 급하니까. 급하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진단 말이야. 이 강박관념을 가져야 돼. 최고차 개수가 뭐일 때? 미지수일 때. 응? 얘도 마찬가지야. 2차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냥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나오면은 A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2차라고 지정을 해줄 때는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준 거라고. 그치?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응?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되니까 1차 방정식 문제 한 서너 개 보시고, 자, 2차로 넘어갈게.
시간 잘 간다.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 문제는 얘들아 모양은 1차 방정식 모양인데 문제에서 그냥 뭐 하래? 방정식을 풀라 그랬으니까 최고차 계수가 0이 될 수도 있다를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자, 얘는 자, x끼리 묶으면 a-1x 상수 정리하면 a 플러스 2야. 그치? 자, 그러면 니네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최고차 계수가 0인 경우. 자, a가 1이면은 좌변은 0x고요. 우변은 3이야. 얘는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 해가 없다라고 적어야 돼. 그치? 우리가 이런 애들을 수학적인 용어로 불능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불능이란 말을 안 써. 그냥 해가 없는 거야. 되시겠죠?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1이 아닌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나눠서 해를 구하면 돼. 얘는 a 플러스 2 나누기 a 마이너스 1이 그냥 해야, 그지? 되시죠? 딱 요거 하나 조심하는 거야, 1차 방정식은. 응? 2번도 마찬가지. 저것도 1차식 정리하시면은 j-bx 넘기면 상수가 인수분 했었을까? 합차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져야 되죠? 자, 첫 번째는 a가 b랑 같은 경우. 자, a랑 b가 같으면은 얘들아 좌변은 0 곱하기 x고 우변도 0이야. 얘는 해를 뭐라고 써야 될까? 무수히 많지? 이거 무수히 많은데 가끔씩 이거를 어떻게 쓰는 애들이 있냐면 모든 실수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맞을까 틀릴까? x가 실수가 아니어도 되죠? 여기 x i 들어가면 돼, 안 돼? 되지. i 들어가도 0이잖아. 얘도 0이지. 그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부정이라고 불렀는데 답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해가 무수히 많다.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모든 실수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x는 허수가 올 수도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번엔 a가 b랑 다른 경우에는 약분하시면 되니까 x는 a 더하기 b다. 이렇게. 되시겠죠? 응? 자, 이게 되셨으면 이제 3번도 가볼게. 자, 3번도 x 앞에 계수가 자,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해서 써놓을게. 자, a-2하고 a-3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1차항의 계수가. 자, 상수항 넘기면 a에서 2 넘어오니까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되죠? 5a 넘어가면 요 인수분해는 되지? 여기까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로 나뉘어져야 될까? 요거 지금 x 앞에 미지수가 0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잖아. 근데 제가 지금 2일 때랑 3일 때가 상황이 다르지? 얘는 케이스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야 되겠지? 봐봐. 첫 번째는 만약에 a가 2야. a가 2면 좌변은 0 곱하기 x인데 우변도 0이야. 따라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죠. 그치? 자, 근데 만약에 a가 3이야. 자, a가 3이어도 좌변은 0 곱하기 x인데 우변이 1이 돼버려. 그럼 얘는 어떤 애가 들어와도 해가 될 수 없으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답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둘 다 아닌 경우, 즉 a가 2도 아니고 a가 3도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1차 방정식이니까 나누기 하면 되죠. 그럼 얘는 a-2가 약분이 돼서 a-3분의 1이라는 해를 가지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인 경우만 1차 방정식이 가끔 나와. 학교에서.
1차 방정식을 고등학교 시험에서 낼 리가 없잖아, 잘. 그치? 낚시 형태로 하나 내거나 안 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야. 뭐 그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절대값 방정식은 나중에 사실 그래프를 배우면 좀 더 쉽거든요. 공수 2에서 그래프를 배우면은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아직 그래프가 잘 안 되죠? 나랑 절대값 그래프 아직 안 했잖아. 그치? 물론 가끔 그릴 수 있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대수적인 계산으로만 집중해서 할게. 공수 2에서 절대값 그래프 배우시고 선생님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는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풀어야 돼?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이 1이니까 기준을 두 개를 잡아서 x가 1 이상인 경우랑 x가 1보다 작은 경우로 두 개로 나눠 풀면 돼, 그치? 자, 그래서 x가 1 이상인 경우는 절대값 양수니까 그대로 풀려. 자, 그럼 요거 1차 방정식 푸시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야. 해야 아니야? 해가 아니죠? 얘들아, 범위를 나눴다는 얘기는 내가 구한 해가 이 범위를 만족을 해야 돼. 근데 x가 마이너스 5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로 풀리니까 1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2x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2x 플러스 4구나.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요것만 해가 가능한 거야. 그치? 되지? 되십니까? 혹시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신 분 있나?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거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나? 안 가르쳐 줬나? 기억이 안 나네. 꺾는 그래프 안 가르쳐 줬나? 나중에 할게. 일단 보여주기만 할게. 요 절대값 x-1은 1,0에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야. 꺾이는 그래프야. 요게 이제 절대값 x-1이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라는 애는 1차 함수. 1차 함수는 그래프 그리죠? 1차 함수는 x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있어. 그럼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생겨. 그치? 다시 얘기하면 x-1이라고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1번 경우는 우리가 애초에 풀 필요가 없는 방정식이야. 그치? x-1이란 직선 이거거든? 얘가 지금 y는 x-1인데 이거는 지금 얘랑 못 만나지? 그치? 뭐만 만날 수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 만날 수 있다고. 그지? 나중에 할게. 나중에 공수 2하고 하자. 얘도 그래프 그리면 바로 보이는데 그냥 아직은 잘 안 되니까 범위 3개 나눠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공수 2 빨리 하시고 1학년 1학기 때 요거 절대값 방정식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수업을 그냥 그래프로만 할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서술형에서 물어볼 리가 없거든. 너무 쉬워서. 계산만 빠르게 하면 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래프 그려서 답을 읽을 거야. 중간고사 때. 응? 자, 그러면 자 볼게. 얘는 범위가 몇 개로 나누어져야 돼? 3개 나누어져야 되지. 얘는 마이너스 2가 기준이고 얘는 3이 기준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3 이상인 경우. x가 3 이상이면 둘 다 양수죠? 그럼 둘 다 양수니까 2x-1로 풀리고 얘가 7이야. 자, 그래서 x는 4. 그럼 얘는 적합한 해지? 범위 만족하니까.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자, 마이너스 2부터 자, 3까지 범위.
얘는 해가 없겠다, 꼬라지가 그냥 봐도. 왜냐하면은 부호가 반대로 풀리잖아. 앞에 거는 양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앞에 거는 양수로 풀려. 근데 x가 3보다 작으니까 뒤에 절대값은 음수로 풀린단 말이야. 해가 없는 대표적인 경우죠. 자, 좌변 정리하면은 0 곱하기 x가 5 넘어가면 2니까 얘는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해가 없는 경우야. 그치?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자, 이때는 둘 다 음수로 풀리잖아요. 그쵸? 그럼 둘 다 음수로 풀린다는 얘기는 위에서 첫 번째 둘 다 양수로 풀린 경우에 부호가 반대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1이 돼서 요게 7일 때야. 그치? 자, 그래서 x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요것도 적합한 애네요. 그쵸? 되시겠죠? 응? 자, 이렇게 범위를 풀어서 우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1학년 1학기 때 풀어야 된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풀 일은 없다. 뭐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바로 읽을 거다. 뭐 그 정도 느낌은 갖고 가. 응? 3번은 지난번에 내가 태호한테 물어보고 뭐라 했던 문제지.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래서 태호한테 물어보니까 태호가 제곱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쟤는 어떻게 풀어? 뿔마로 풀어.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거잖아. 즉, 두 개가 같은 지점에 있거나 반대 지점에 있거나지. 니네,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 지난번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2야. 이거 니네 제곱하지 않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2에 있거나 마이너스 2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문제도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자, 원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x-1이랑 3-x랑 여기 같은 지점에 있거나, 그치? 아니면은 x-1은 여기 있는데 같은 거리만큼 3-x가 여기 있거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부호가 같거나 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풀어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1이 3-x랑 같은 지점에 있어. 그래서 x가 2가 될 때야. 그럼 x가 2면 둘 다 1이니까 절대값이 같아. 그치? 근데 두 번째는 x-1이랑 자, 이번에는 3-x랑 반대 지점에 있어. 얘는 있을 수가 없죠.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이제 해가 없는 상황이야. 그치? 자, 따라서 얘네 둘이 절대값이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같은 지점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치?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3번 답은 요거까지. 자, 넘어가셔서 이게 또 하나 니네 문제야. 중학교 수학에. 1차 방정식에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시계, 그 다음에 소금물, 이동거리, 속력 이거 물어봐. 학교에서. 응? 소금물 잘하나? 소금물 잘해? 시계는? 시계도 못하나? 시연아 뭐 잘해? 우리 중딩 추억 떠올리면서 시계 문제 하나 하고 끝낼게.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을 했어. 언제 출발했는지는 안 나왔어. 응? 자, 근데 출발 지점에서 28km 떨어진 지점 A를 지나고 있대. 이때 출발한 후에 A 지점까지 평균 88km/h의 속력으로 달렸다. 자, 그 다음 A 지점을 지난 순간에 시침과 분침이 겹쳤대. 자, 이때 겹친 시각을 구하래. 문제가 확 눈에 들어와? 하얀 건 글씨고, 까만 건 칠판이냐? 안 들어와? 봐봐. 자, 지금 고속도로야. 고속도로인데 여기가 이제 출발 지점인 서울 요금소야. 근데 언제 출발했는지 안 나왔어. 그 언제 출발했는지도 구하래. 그치? 근데 여기서 출발을 9시하고 10시 사이니까 9시 X분에는 출발을 한 거야. 언제 출발했는지 몰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몇 킬로 떨어진 지점? 28km 떨어진 지점에 A가 있대. 그치?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출발하고 A 지점까지 이동 거리, 아니 속력 얼마로 갔대? 88km/h로 갔대. 자, 그럼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은 나오겠지. 거리 알고 속력 아니까. 그치? 속력은 뭐분의 뭐냐? 니네가 속력 문제는 못해도 공식은 알던데?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이동 거리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 시간은 뭐분의 뭐야? 얘랑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우리 이동 시간부터 한번 구해볼게. 아니다. 1번부터 구하자. 이때 요 A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 A 지점에서 시침과 분침이 겹쳤대. 시침과 분침이 겹쳤대. 시계는 볼 줄 알지? 시계는 볼 줄 알잖아.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요 지점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를 했대. 요게 이제 니네 중학교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옛날로 돌아가 봐. 시계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9시야. 여기가 10시지. 자, 그럼 여기에 중심이 있고 분침과 시침이 대충 요 정도에서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이거 우리 어떻게 구했어? 분당 회전으로 구하지. 시침은 1시간 동안 몇 도 돌아? 얘들아, 한 바퀴는 몇 도야? 360도지? 그럼 봐봐. 9시부터 10시까지 몇 분이야? 60분이야. 그치? 이 60분 동안 분침은 몇 도를 회전을 해? 360도를 회전을 해. 그치? 그럼 분침이 분당 몇 도 회전해? 분당 6도 회전하지. 60분 동안 360도를 회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침은 분당 6도씩 회전을 해. 그치? 시침은 1시간 동안 몇 도 회전해? 30도 회전하지. 1시간 가니까. 그러면 시침은 분당 몇 도 회전해? 0.5도 회전하지.
60분 동안 30도를 가. 1분에 0.5도 가지. 이게 존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님들아. 그치? 시침은 0.5도를 간단 말이야. 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이 12시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얘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크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9시 t분이라고 해볼게. 9시 t분. 어? 분침은 몇 도 회전했어? 분침은 6t 회전했지. 그치? 돼? 시침은 몇 도 앞에서 출발해? 시침은 몇 도 앞에서 출발했어? 270도 앞에서 출발했지. 분침은 여기서 출발했는데 시침은 지금 이만큼 앞에서 출발했잖아. 시침은 270도 앞에서 출발을 했어. 근데 얼마 더 갔어? 2분의 1t 더 갔지? 0.5t 더 갔잖아. 2분의 1t 더 갔어. 그치? 돼? 자, 그러면 2분의 11t가 270이야. 그치? 따라서 t는 11분의 540이야. 되냐? 9시 50분 조금 전이죠? 11분의 550이 5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9시 50분 조금 전에, 시침이 10시 조금 전에 갈 때 일치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1번에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해서 겹쳐진 시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번은 답이 9시 몇 분? 11과 11분의 540분. 요때가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이야. 그치? 이해돼? 분당 회전하는 각도 갖고 하는 거야. 어? 자, 근데 2번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이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 시각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도착 시각을 구해놨어? 그럼 뭐 하면 돼? 이동 시간만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이동한 시간이 몇 킬로 이동했어? 28km를 이동했어. 그치? 근데 속력이 얼마였어? 88로 갔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4로 약분하면 22분의 7. 단위는 뭐야? 시간이 걸렸어. 그치? 맞냐? 근데 우리는 지금 단위가 분 알아야 되잖아. 분. 그럼 저기다 뭐 곱해야 돼? 몇 분 걸렸는지 알려면 60 곱하면 되지. 응? 그럼 22분의 7시간은 여기다 60 곱해주면은 이 약분되니까 11분의 210분 걸렸단 말이야. 그치? 돼? 그럼 우리 출발 시각은 몇 시야? 도착 시각이 얘야. 요만큼 이동했어. 뺀 거지? 어? 자, 따라서 우리는 몇 시 몇 분 출발한 거야? 9시.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11분의 330이니까 9시 몇 분? 30분에 출발한 거야. 그치? 이해되냐? 이게 하나가 나올 거야. 뭐가 나올지 몰라. 중간고사 때. 시계가 나올 수도 있고 소금물이 나올 수도 있고. 1차 방정식에서 니네한테 하나를 출제를 하려면 아까처럼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인 경우 케이스 나누는 거, 아니면 절대값 방정식, 아니면 활용이야. 근데 세 개가 다 나오진 않을 거야. 낼 게 너무 많으니까. 응? 뭐가 나올지 몰라. 대비는 해야 돼. 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시계 문제를 해봤어. 우리 이제 오늘 오고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는 거지. 시험들 잘들 보시고 숙제는
6장 전부 해갖고 오시고 7장에 유제 4번까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가셔서 2차 방정식 전까지 하시면 되니까 아이고 몇 개 없네. 연습 문제 나중에 하자.